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있었죠.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아내 윤미자가 좋아할 만한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말이에요. 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요. 제 딸 소연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급하게 들리는 걸까요? 괜찮아, 소연아. 네 아버지는 원래 늦게 들어와. 이 목소리는 누구죠? 여자 목소리인데 윤미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젊고 더 감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소파 뒤쪽으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제 아내 윤미자가 한 젊은 여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윤미자가 그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죠. 마치 연인처럼 말이에요. 은경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아버지가 알게 되면 소연이가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네 어머니와 나는 서로 사랑하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놓치면 평생 궁금할 충격적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은경이라는 그 여자가 윤미자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제가 뭘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향했어요. 여보, 윤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소연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은경이라는 여자만이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경이에요. 그녀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미자야? 이게 대체 뭔가? 간신히 입을 열어서 물었어요. 윤미자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종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인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35년간 함께한 아내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끼던 딸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만 혼자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소연이가 다가왔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순간 은경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화내지 마세요. 사랑에는 나이도 성별도 없어요. 사랑이라고요? 이게 사랑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미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종철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야. 은경이를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이상해진 거야. 이상해졌다고요?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상해진 거라고요? 그럼 나는 뭐야? 35년 동안 나는 뭐였어? 제가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박종철입니다. 올해 62살이에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35년간 성실히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죠.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도 없이 말이에요. 35년간 쌓아온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도 충격적이실 거예요. 저 역시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경험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종철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962년생으로 올해 62살이에요. 서울 강남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35년간 격리 일을 했죠.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어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병가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작년 정년 퇴직을 했을 때만 해도 저는 행복한 노년을 꿈꾸고 있었어요. 아내 윤미자는 저보다 한 살 어린 61살이에요. 35년 전에 중매로 만나서 결혼했죠.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딸 소연이는 32살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뿐인 딸이라서 정말 아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30평 정도 되는 곳이죠. 은퇴 후에는 대출도 다 갚았고 어느 정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서의 제 일상은 정말 단조로웠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어요. 윤미자가 차려주는 밥을 말이에요. 오전에는 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어요. 가끔씩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기도 하죠. 주로 역사책이나 자서전 같은 걸 좋아해요. 점심 후에는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또 산책을 나가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변화라고는 없었죠.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편했어요. 35년간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 누군가 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윤미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묻고 응이라고 대답하는 게 전부였죠. 저녁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했어? 그냥 별거 없어. 이런 식의 대화만 오갔어요. 가끔씩 윤미자가 친구들과 나간다고 하면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어요. 특별히 할 일도 없이 말이에요. 소연이도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공허함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온 거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5년간 성실하게 일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룬 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평범하게 은퇴한 거죠.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할 곳은 없었죠. 윤미자에게 말하자니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고, 소연이에게 말하자니 걱정만 끼쳐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혼자서 이런 감정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마 많은 은퇴한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서 오는 상실감 말이에요. 저도 그런 평범한 은퇴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런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될 줄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그런 빈자리를 느끼고 있을 동안 이미 제 가족들은 저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없는 게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은퇴 후 8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오후에 산책을 나간 날이었죠.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앉아 있었어요. 요즘 들어 자주 가는 곳이었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카페 구석자리에서 누군가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27, 8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남의 일에 끼어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의 울음소리가 너무 애처로웠어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울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정말 예쁜 얼굴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너무 시끄럽게 울었나 봐요. 그녀가 당황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힘든 일이 있으시나 해서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박종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은경이에요. 바로 그 은경이었어요. 나중에 제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그 여자 말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들어드릴게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기회였거든요. 은경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갑자기 잘리게 됐어요. 사장이 바뀌면서 모든 직원을 새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당장 생활이 어려우시겠네요. 네. 월세도 밀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경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안쓰러웠어요. 소연이와 비슷한 나이인데 이렇게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혼자예요. 은경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젊은 여자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저녁을 사드릴게요.
그리고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시죠. 정말요? 하지만 저희가 처음 만난 사이인데. 괜찮아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나이도 비슷하고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른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은경이와 함께 근처 한식당으로 갔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은경이는 정말 착한 아이 같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거든요. 아저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시네요. 이런 분을 만나게 되다니. 은경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은경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뻐요. 그날 저녁, 저는 은경이에게 당분간 생활비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은경이를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오늘 면접은 어땠어요?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아저씨 덕분에 마음은 편해요. 다른 곳도 알아보세요. 분명히 좋은 곳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눴죠. 은경이는 저를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아니,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은경이에 대해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맑은 눈동자, 수줍게 웃는 모습, 제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는 모습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3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은경이를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하루 종일 생각이 났거든요. 은경이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은경 씨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요즘 들어 삶이 즐거워졌어요. 정말요? 은경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카페에서 만나던 것이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가끔씩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은경이는 제가 사주는 것들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저씨 덕분에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매일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돼요. 그런 은경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그녀에게 빠져들었어요. 집에서는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윤미자는 여전히 자기 할 일에만 집중했고, 소연이도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오히려 제가 밝아진 것을 보고 좋아했어요. 아빠,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둘러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은경이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은경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저씨, 저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때 은경이가 갑자기 제게 안겼어요. 처음에는 감사의 포옹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은경이가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은경 씨, 아저씨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은경이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은경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은경이도 저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안겼죠. 그날 저희는 선을 넘었어요. 호텔로 갔어요. 은경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저씨, 저 정말 아저씨를 사랑해요. 나도 은경 씨를 사랑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배신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직 은경이와의 시간만이 중요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은경이의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체온, 달콤한 속삭임들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아저씨,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보다는 행복감이 더 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의 매일 만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밤을 보냈어요. 은경이를 위해 원룸을 하나 얻어주었어요. 그곳에서 저희만의 시간을 보냈죠. 가족들에게는 친구들과 만난다거나 도서관에 간다는 핑계를 댔어요. 그런 거짓말이 점점 늘어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은경이와 함께 있을 때의 그 행복감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은경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뭘 해주면 좋아할까 하면서 말이에요. 은경이도 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이었어요. 오빠,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이에요.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했는데 어느새 오빠가 되어 있었어요. 나도 은경아, 너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변화가 집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제일 먼저 눈치챈 건 옷차림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입던 낡은 옷들을 그대로 입고 다녔는데 은경이를 만나면서 새 옷들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이 옷 새로 산 거야? 윤미자가 물어봤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아, 예전에 산 건데 안 입고 있던 거야. 거짓말이었죠. 은경이가 오빠는 정말 멋있어요. 더 젊어 보이게 옷을 입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산 거였어요. 그리고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3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향수를 뿌린 적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빠, 무슨 냄새예요? 향수 뿌리세요? 소연이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아, 백화점에서 시향하고 와서 그래. 또 거짓말이었어요. 은경이가 오빠 냄새 좋아요. 더 자주 뿌려주세요라고 해서 매일 뿌리고 다니게 된 거였죠. 휴대폰 사용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휴대폰을 이제는 하루 종일 들여다보게 됐어요. 은경이와 문자를 주고받기 때문이었죠. 오빠 뭐 하세요? 은경아, 집에서 쉬고 있어. 너는? 저도 오빠 생각하고 있어요. 보고 싶다.
저도요. 언제 만날까요? 이런 문자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 주고받았어요. 가족들 앞에서도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얼른 확인했죠. 아빠, 요즘 휴대폰을 자주 보시네요? 친구들이 연락을 자주 해서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은경이 말고는 연락할 친구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외출하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미자야, 오늘 오후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러. 요즘 친구들 모임이 참 많네. 윤미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어요. 사실 은경이를 만나러 가는 거였죠. 가장 위험했던 건 돈 문제였어요. 은경이를 위해 쓰는 돈이 점점 늘어났거든요. 원룸 보증금과 월세, 생활비, 그리고 함께 나갔을 때 드는 비용들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결국 저는 적금을 해약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몰래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윤미자가 가정 살림을 꼼꼼히 체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그래?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 아니야. 평소보다 지출이 많이 늘었어. 혹시 어디서 돈을 많이 쓴 데가 있어? 그때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특별히 쓴 데는 없는데.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그런가? 그럼 좀 더 절약해야겠네. 윤미자는 의심하면서도 확신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어느 날 은경이와 함께 있을 때 가족 사진이 든 지갑을 떨어뜨린 거였어요. 오빠, 이 사진 속분이 사모님이세요? 은경이가 윤미자 사진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응, 그래. 되게 엄하게 생기셨네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리고 이분은 내 딸이야. 소연이. 아, 예쁘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이야. 그때 은경이가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 딸이 저보다 5살 많네요. 그래? 너 27이었지? 네. 오빠는 저보다 35살 많으시고, 왜 갑자기 나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은경이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빠, 요즘 사모님이랑은 어떠세요? 사이가 좋으세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오빠가 저랑 있을 때는 행복해 보이시는데 집에서는 어떠실까 하고. 집에서는 뭐 평범하게 지내지. 평범하다는 게 그냥 대화도 별로 없고 각자 할 일만 하고. 은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랑 있을 때가 더 행복하시죠? 당연하지.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그렇게 대답했지만 왜인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인 질문을 했어요. 오빠, 사모님한테 저 이야기 하신 적 있어요? 당연히 없지. 왜? 혹시 이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선택? 사모님과 저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였거든요.
저는 단지 은경이와의 시간이 행복해서 만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혼이나 선택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건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어. 그러시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은경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윤미자를 보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35년을 함께한 아내를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은경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달콤함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갈등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소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뭐가 이상해? 전에는 밝으시다가도 갑자기 심각해지시고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별일 없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지만 소연이는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윤미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요즘 밤에 잠꼬대 많이 해. 잠꼬대? 내가? 응. 누구 이름을 부르던데? 은경이라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은경이? 누구야 그게? 나도 모르겠어. 여보가 잠꼬대로 부른 거야. 아, 그냥 꿈에서 본 사람이겠지. 드라마 보다가 그런 이름 들었나? 겨우 둘러댔지만 마음은 철렁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들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은경이를 만나는 걸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싶어졌죠. 이런 불안감을 은경이와 함께 있을 때만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미 제 가족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은경이가 단순히 저를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은경이와 만나기로 했어요. 원룸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거였죠.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은경이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서 목걸이를 하나 사가지고 말이에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은경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계획대로 되고 있어. 완전히 빠져 있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저는 문 뒤에 숨어서 들어봤어요. 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줘. 꽤 쏠쏠하지? 200만 원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제가 은경이에게 주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슬 지겨워져. 60 넘은 아저씨랑 계속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지겹다고요? 제가 뭘 듣고 있는 거죠?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좀 더 짜낼 수 있을 것 같아. 집도 있고 적금도 꽤 있는 것 같더라. 짜낸다고요?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조금만 더 참을게. 그 다음엔 깨끗하게 정리할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은경이가 전화를 끊고 돌아보더니 저를 발견했어요. 오빠, 언제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어요. 방금 왔어. 누구랑 통화했어? 아,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은경이는 자연스럽게 제게 안겼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품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은경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요? 너, 혹시 나를 이용하는 거야?
은경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방금 통화 들었어. 60 넘은 아저씨가 지겹다고 했지? 그제서야 은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 그건, 대답해.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은경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정말로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요. 은경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왜 지겹다고 했어? 왜 짜낸다고 했어? 그건, 그건 친구가 자꾸 그런 말을 해서. 무슨 친구가 그런 말을 시키는데? 언니가, 언니가 이런 일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일을 가르쳐 줬다고요?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 은경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외로운 중년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무슨 뜻이야? 저에게는 언니가 있어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전문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돈 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너는 나를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정말로 지금은 오빠를 사랑해요. 은경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사랑한다고?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오빠, 제 말 좀 들어봐요. 정말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 오빠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라고요? 그럼 나 전에도 두 명이나 더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오빠는 달라요. 정말 사랑하게 됐다고요. 저는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어요. 석 달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카페에서 온 것도 연기였어요. 힘들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나랑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한 것도 그것만은, 그것만은 진짜였어요. 은경이가 울면서 말했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너희 언니는 누구야?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왜? 위험해요. 그 언니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점점 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그건, 그건 말 안 할게요. 말해.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은경이가 무서워하며 말했어요. 첫 번째 분은 아내한테 들켜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회사에서 잘렸어요. 왜? 언니가, 언니가 협박을 했거든요. 협박이라고요? 무슨 협박? 사진이랑 동영상을 찍어놨다가 돈을 더 달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그럼 나도? 아니에요. 오빠는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건 안 했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찍은 거 없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은경아, 어떻게 되고?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언니, 은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그 언니였어요. 은경이를 조종하고 있던 그 여자 말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여자가 태연하게 인사했어요. 당신이 은경이 언니야? 네, 맞아요. 은경이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린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은경이를 시켜서 뭘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은경이 언니일 뿐이에요. 그 여자는 뻔뻔하게 잡아댔어요. 은경아, 집에 가자. 언니, 가자니까. 그 여자가 은경이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잠깐, 저는 그들을 막아섰어요. 은경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심이었어? 은경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었어요, 오빠.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언니의 차가운 미소를 보니 그마저도 연기 같았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오빠. 은경이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원룸을 나서면서 저는 지난 석 달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정말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서 협박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미 제 가족들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거실에 윤미자와 소연이가 앉아 있었는데 둘 다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앉으세요, 아버지. 소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평소에 아빠라고 부르던 소연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했고요. 왜? 뭔가 심각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소파에 앉으면서도 불안했어요. 혹시 은경이 일을 알게 된 걸까요? 윤미자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김은경이라는 사람. 알죠?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어요. 김은경? 누구야 그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연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제가 은경이와 함께 있는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부터 의심스러워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사설 탐정이라고요? 왜? 왜 그런 일까지? 아버지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옷차림도 바뀌고, 향수도 뿌리고, 외출도 자주 하고, 소연이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돈 사용 내역도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의심하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윤미자가 말했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요. 미자야, 내가 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윤미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된 관계예요? 소연이가 물어봤어요. 그건 대답하세요. 소연이가 소리쳤어요. 평생 처음 보는 소연이의 모습이었어요. 석 달 정도.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석 달 동안 우리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윤미자가 말을 마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소연이가 윤미자를 달래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소연아, 35살이나 어린 여자와, 그것도 딸보다 어린 여자와 그런 관계를? 소연이의 말에 저는 더욱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 집에 다 계시네요.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은경이었어요. 은경 언니. 소연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잠깐 뭐라고 했죠? 언니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워서 소연이와 은경이를 번갈아 봤어요. 소연아, 언니가 뭐야? 그런데 윤미자가 일어나서 은경이에게 다가갔어요. 은경아, 왔구나. 그리고 은경이를 끌어안았어요. 제가 뭘 보고 있는 거죠? 미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는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은경이가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대체 무슨 일이야? 소연이가 설명해 줬어요. 아버지, 은경 언니는 어머니의 연인이에요. 연인이라고요? 무슨,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은경 언니를 사랑하시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그럼 너희가 처음부터 나를. 네, 맞아요. 은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아저씨를 유혹해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혹해서 정당화한다고요? 무슨 뜻이야? 자세히 말해봐. 저는 소리쳤어요. 윤미자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제가 은경이를 먼저 만났어요. 6개월 전에요. 6개월 전? 네. 그때부터 저희는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3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윤미자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한테 어떻게 말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은경이가 제안한 거예요. 뭘 제안했는데? 아저씨도 바람을 피우게 만들어서 서로 조건을 맞추자고요. 조건을 맞춘다고요? 그럼 나를 유혹한 것도 네, 계획이었어요. 은경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 카페에서 온 것도 힘들다고 한 것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럼, 그럼 너희들은 나를 이용했어요. 소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와 은경 언니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희생양이라고요? 소연아, 너도 알고 있었어?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달 전에 알게 됐어요. 그럼 너도 날 속인 거야? 죄송해요, 아버지.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제 가족들이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그럼 처음부터 나만 몰랐던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35년 동안, 35년 동안 함께 살아왔는데,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왜 이런 식으로 해야 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됐어? 윤미자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았어요. 이해? 내가 언제 이해 안 한다고 했어? 35년 동안 한 번도 제 마음에 관심 가져본 적 없잖아요. 윤미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35년 동안 윤미자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관심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윤미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35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저도 제가 원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원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은경이를 바라봤어요. 그럼 너는 정말로 미자를 사랑하는 거야? 네, 정말 사랑해요. 은경이가 윤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요? 그럼 나랑 있을 때는 뭐였어? 그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아저씨에게도 정이 들었어요. 정이 들었다고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죠? 네,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석 달 동안 제가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이 헛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는 체념한 듯 물어봤어요. 이혼해 줄 수 있어요? 윤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혼이라고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하자고? 저희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럼 나는? 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집안이 조용했어요. 윤미자와 소연이 그리고 은경이는 이미 나가 있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주소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만나요. 윤미자가 남긴 메모였어요. 35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작별 인사도 없이 메모 한 장만 남기고 갔다니 씁쓸했어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윤미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은경이와 함께였죠. 안녕하세요. 은경이가 인사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설명해 줬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은 제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반반으로 나누겠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위자료는 없이 하시는 거죠? 네, 서로 위자료는 없이 해요. 사실 제가 바람을 피운 잘못이 있으니까 위자료를 받을 자격도 없었죠. 비록 그것이 계획된 것이었지만 말이에요. 서류에 서명을 하는 동안 윤미자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종철 씨.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여보가 아니라 종철 씨라고 말이에요. 미안하다는 말로 35년이 해결되나요? 저는 서명을 마저 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미안하다고 들었으니까 됐어요. 서류 작성이 끝나자 윤미자와 은경이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럼 잘 지내세요. 윤미자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당신들도.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문을 나서면서 은경이가 뒤돌아봤어요.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행복하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돌아섰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소연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래, 알겠다. 저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아버지. 소연이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뭐?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를 속인 거. 괜찮다. 네가 엄마를 선택한 것도 이해해. 하지만 소연아,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소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알아? 네 어머니가 더 필요해 보였을 거야. 정말로 그랬어요. 윤미자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가끔 안부 전화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 소연이가 짐을 들고 나가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식사를 했어요. 라면 하나를 끓여서 먹었죠. 35년 동안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은 건 처음이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라면이 맛없는 게 아니라 혼자 먹는 식사가 맛없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소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혼자 식사는 잘하세요? 응, 잘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혹시 외로우시면 연락 주세요. 그래, 알겠다. 하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었어요. 소연이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먼저 한 건 집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35년간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윤미자의 옷들, 소연이의 어릴 때 물건들, 가족 사진들. 하나하나 버리면서 과거와 작별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려면 요리는 필수니까요. 처음에는 계란 프라이도 태웠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등산도 시작했어요. 혼자서 근처 산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며 마음을 달랬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두 달이 지나니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웠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느꼈어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윤미자와 은경이를 마주쳤어요. 마트에서였는데 둘이 손을 잡고 장 보고 있었어요. 윤미자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아, 종철 씨. 윤미자가 저를 보고 당황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들도 잘 지내는 것 같네요. 정말로 그랬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럼 저는 이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종철 씨, 윤미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뭐요? 고마워요. 이혼해줘서 고맙다고요? 당신이 행복하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워할 마음도 없어졌더라고요. 종철 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게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후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맥을 만든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이제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58살 된 여자분이었어요. 박미영이라는 분이었죠. 미영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인 홀로 지내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책 이야기만 나눴는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미영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이혼 과정, 배신당한 마음,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을 다 말이에요.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미영 씨가 위로해줬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인생은 60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60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미영 씨와 만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은경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영 씨는 진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종철 씨,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가세요. 미영 씨의 말에 힘을 얻어서 저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소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뭐가 아픈데? 암이에요. 위암. 위암이라고요? 언제부터? 한 달 전에 발견됐는데 이미 많이 진행됐대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수술은 했어? 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아버지, 혹시 한번 병문안 오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윤미자가 저를 보고 싶다고요? 알겠다. 내일 가볼게.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윤미자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종철 씨, 와줘서 고마워요. 몸은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아마, 아마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윤미자의 목소리가 약해져 있었어요. 은경이는? 저기 있어요. 은경이가 병실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종철 씨,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소연이를, 소연이를 부탁해요. 제가 죽으면 소연이가 혼자가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윤미자가 죽으면 소연이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소연이는 제가 돌볼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미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종철 씨, 정말 미안했어요. 35년 동안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윤미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워했지만 그래도 35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일주일 후 윤미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도 상주로 참여했죠. 은경이는 내내 울고 있었어요. 진짜 윤미자를 사랑했던 것 같았어요. 소연이도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 가족이 된 거네요. 그래, 이제 우리 둘뿐이다. 그렇게 저는 소연이와 다시 한 집에 살게 되었어요. 은경이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아저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소연 언니 잘 부탁드려요. 은경이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됐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지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소연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미영 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죠. 소연이도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결혼하면 아버지 혼자 계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 정말로 그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가끔 윤미자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완전히 잊기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해하게 됐어요. 윤미자도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어 했던 거겠죠.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은경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웠어요. 저를 이용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은경이도 윤미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비록 저를 속였지만 윤미자에게는 진심이었던 거죠.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 35년 동안 윤미자와 결혼 생활을 했지만 진짜 사랑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함께 산 것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은경이와 있을 때 느꼈던 그 두근거림도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자극에 대한 욕망이었을까요? 지금 미영 씨와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른 것 같아요. 편안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아마 이게 진짜 사랑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35년 동안 저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의 마음은 몰랐던 것 같아요. 윤미자가 뭘 원하는지, 소연이가 뭘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었죠. 만약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윤미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을 일도 없었을 거고, 저도 은경이에게 속을 일도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만 해도 소용없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대신 앞으로는 더 잘 살아보려고 해요. 소연이와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미영 씨와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사진 촬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혼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못 그렸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소연이가 놀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됐죠. 아버지, 요리 실력이 어머니보다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소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는데 보람을 많이 느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오늘도 맛있는 밥 먹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35년 동안 회사에서 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보람이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생각도 해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이 필요했던 것 같다. 만약 윤미자와의 결혼 생활이 계속됐다면 저는 계속 무료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은경이 사건도 없었다면 제 안에 숨어있던 욕망을 모른 채 살았을 거고요. 물론 과정은 고통스러웠어요. 배신당한 기분, 혼자가 된 외로움,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그 모든 걸 겪고 나서
저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됐어요. 돈이나 체면보다는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욕망이었고,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은 환상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평온함과 만족감은 진짜인 것 같아요. 60이 넘어서야 찾은 진짜 행복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젊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세요. 거짓말로는 진짜 행복을 만들 수 없어요. 저는 35년 동안 가족들과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했어요. 진심으로 소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윤미자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다면, 소연이에게도 더 관심을 가졌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대신 지금이라도 바뀐 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5년 동안 함께 산 가족이 모두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분노하시겠어요? 복수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후에 삶은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저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 새로운 행복을 찾는 쪽을 선택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 진짜 행복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아참.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